네, 벌써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맞아서 오프닝 첫 곡으로 세크리드 스피릿이라는 노래 가수의 예하노아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인디언족의 하나인 나하바족의 노래를 새롭게 구성한 곡인데요.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 뜻은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과 번영의 소망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10월 11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상상 시작합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첫 곡을 좀 잔잔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한번 좀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약간 힐링이 되는 기분을 느꼈는데, 그걸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첫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남구상군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동 소식인데요. 영동군이 10월 한 달 동안 이 워크온 활용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스탬프 챌린지, 말이 좀 어렵습니다. 뭐 긴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약간 관광 스탬프 챌린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10월에는 사실 뭐 옥천도 그렇습니다만 영동에서도 이제 포도 수확도 거의 다 끝나고, 또 그 외에 이제 영동 과일이 되게 특산물인데 여러 가지 과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걸 맞아서 아마 진행을 하는 거고요. 모바일 앱이 뭐 워크온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는데, 이 앱을 활용해서 힐링 관광지, 그 영동군에 있는 힐링 관광지라고 최근에 만들어진 굉장히 대규모 그 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그 스탬프 챌린지를 하는 건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을 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관광 명소 7개 중에서 5개 이상을 방문해서 스탬프를 획득하는 뭐 미션 수행 이벤트인데요. 이 코스는 영동 와인터널, 그 다음에 힐링 광장 회랑, 레인보우 희망 브릿지, 달을 품은 천년 느티나무,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백년배 과원, 레인보우 식물원, 이렇게 7개입니다. 이게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요. GPS를 활용해서 목적지를 방문하면 스탬프가 찍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앱을 깔아서 핸드폰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방문하면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탬프를 5개 이상 획득하면 상품 응모가 가능한 쿠폰이 발급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영동 군민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그 75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스탬프 챌린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인데, 뭐 지난주입니다만은 그 이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에는 영동 난개 국악 축제랑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열리기도 했어요. 영동 와인 진짜 괜찮은데 한번 드셔보시길 다시 한번 강추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영동 소식은 여기까지로 정리하고, 노래 한 곡 듣고요. 보은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윤도현 밴드 노래 한번 준비했습니다. 흰수염 고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영동 소식에서 보은 소식도 축제 소식 준비했어요. 10월이 이제 축제가 많고 옥천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보은의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 하면 바로 이 대추 축제입니다. 근데 이 대추 축제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보은군 예술회관과 보은군 대추축제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는데, 이 코로나19 당시에 뭐 옥천도 그랬습니다만은 보은에서도 그 온라인 축제로 전환을 했는데, 온라인 축제를 되게 손에 꼽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치렀어요. 보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농산물 축제의 핵심은 이제 흥행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렇게 해낸 그런 축제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 올해 보은 대추 온라인 축제, 온오프라인 축제입니다. 그중에 온라인 축제 같은 경우는 유튜브 생방송 프로그램인 랜선 콘서트 대추나무 랜선 걸렸네? 네,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홈쇼핑, 그리고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인 2022년 보은 대추송 챌린지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 커머스하고 이 홈페이지 특별 이벤트 등도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 올 수 있죠. 하고 구매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좀 저기 요즘에는
요즘엔 조금 뭐 유행이 조금 지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트로트와 관련된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박군, 장민호 씨, 유진아 씨, 김다연 씨 등 뭐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공연을 펼칩니다. 근데 올해 대추 장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축제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축제는 개최가 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가서 우리 옥천 주민분들도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온라인 외에 사실 저는 축제는 모르겠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축제하면 온라인 축제도 괜찮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온라인 축제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오프라인 축제가 이렇게 갔을 때 뭔가 축제에 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프라인 축제 프로그램은 원래는 진행을 해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진행을 합니다. 먼저 이제 속리산 그 관문 및 목탁봉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버스킹하고 노래자랑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연중 굉장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라이딩 코스로 찾고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말티제에서는 국화 꽃동산 조성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리산 잔디공원에서는 주말마다 마술 공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버블 및 벌룬쇼 같은 볼거리도 같이 열려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계 행사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은 대추왕 선발대회 시상식이 14일 예정되어 있고 보은이 낳은 시인이죠. 그 오장환이라는 인물을 기리는 그런 특별 자료 전시장도 운영이 됩니다. 오장환 선생 같은 경우는 보은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시 이제 목욕간이라는 시로 한국 문단에 등단을 했고 1950년대까지 국내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서 보은군에서는 1996년부터 오정환 문학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외에 또 결초보은은 이제 보은의 그 호죠. 그 농특산물 한마당 장터가 보은군 청사 주차장에서 열리고요. 속리산 문장대 등반 축제도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그 16일 날그 속리산 잔디공원 일원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보은대추 축제의 장점은 뭐니 해도 보은대추죠. 근데 이 생대추를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생대추는 수확기밖에 못 먹어요. 보관이 일주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시기에 딱 먹어야 되지 그 이후가 되면 못 먹는데 말린 대추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주말을 보은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그 축제도 한번 구경하시고 보은대추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요. 과학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는 소녀시대의 노래입니다. 포에버 원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과학상상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뇌과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그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봐야 하는가, 이걸 좀 주제로 삼아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인문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할 수 있는 주제인데, 네, 또 그런 주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간 사실 과학상상에서는 이제 한 서너 차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쵸? 뇌과학과 관련해서는 주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혹시 피디님 그동안 제가 네, 한 얘기 중에 기억이 나는 뭐 뇌과학과 관련된 알죠, 얘기 알죠. 있습니까? 네, 감정이 부정적이지 않다.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한 음, 주제였던 것 같네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인지 편향, 그다음에 마음의 작동 원리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이성과 감성의 과학적 차이, 그리고 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외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건 뭐 인문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성과지만 동시에 과학적인 진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진보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상한 뇌인지학자가 쓴 글 삶의 가치는 내가 구성하는 것이라는 글을 주제로 바탕으로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뇌과학 그 중에서 뇌인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 예,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피디님은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뇌과학이나 뇌인지를 왜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나요? 연구하고 찾는 거. 저는 약간 자아 탐색, 네. 내가 누구인가? 네네. 그걸 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저는 사실 그 피디님 말씀의 약간 연장선인데 저는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좀 보기로 했어요. 그 일단은 사회적으로 한번 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회적으로 뇌인지학은 결국 그죠.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우리 자신 그리고 나와 관계된 타인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상학자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는 시대나 국가, 민족 또 뭐 환경적 조건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과 목표를 세우고 사회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직업을 갖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를 봉양하는 것. 뭐 이런 예를 들면 또 뭐 적어도 24평짜리 아파트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명품백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다. 뭐 혹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사회적인 결과물이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기준들은 오늘날 비판적 견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뭐 아파트 24평 이상에 꼭 살아야지 뭐 최소한은 되는 거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여전히 익숙한 기준들이고요. 그건 우리 안에 내면화돼 있어요. 예, 그 문제에서 비판적으로 보던 수용을 하던 관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과거에 통용되어 왔던 관념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내면화가 돼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예. 뭐 앞서 이야기한 기준들은 비판적 지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인종차별 절폐 이런 가치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성과에 따라 행복 또는 고통을 느끼는 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뇌는 분명히 이제 생존을 위해 진화를 했고 본능적으로 생존에 이롭고 해로운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맛이 나는 음식은 영양분이 많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음식은 부패했거나 해로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 것에 대해서 더 맛있다 이렇게 더 뭐죠 호감을 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똑같이 썩은 것이라도 썩은 동물과 썩은 식물을 보는 우리의 차이가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동물 자체가 썩은 건 역겨움이 들지만 나무그루터기가 썩는 건 별다른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학습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근데 제 아들 얘기를 좀 해보면 제 아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보다 맛이 없는 식빵, 그냥 식빵을 먹어봤어요. 그냥 식빵을 아침에 잘라주거든요. 구워가지고. 근데 그냥 식빵만 먹으면 맛이 있나요, 피디님? 빵 아니요, 전 잼. 예, 그렇죠. 같이. 걔는 그냥 먹거든요. 근데 식빵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든 먹고자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난리가 나요. 안 주면 막 울고 들어 눕고 난리가 나는데 초콜릿을 딱 올려놓은 이거는 반응이 없습니다. 네, 안 먹어봤거든요. 초콜릿의 냄새나 색은 이 친구한테 맛있음이라는 그 결론과 연관이 없어요.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먹어봤죠. 초콜릿. PD님도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네, 한참 좋아했습니다. 예. 자, 초콜릿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초콜릿 자체뿐 아니라 초콜릿 케이크, 그다음에 초코 머핀의 색감, 냄새, 촉감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케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나 뭐 이제 초콜릿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신호만으로도 우리는 강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하면 초콜릿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것도 우리의 그 사회적인 결과인데 이런
타고난 기본 성향에 거기다 학습을 통한 특정 대상의 기호 형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이라는 거는 그 단맛이 나는 음식은 대체로 영양분이 높고 그 내 몸에 해롭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진화해 왔잖아요. 거기에 초콜릿이라는 그 학습을 토한 특정 대상 기호 형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언젠가는 먹을 텐데 먹으면 식빵 따윈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두 개 같이 있으면. 네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 타고난 기본 성향은 있어요. 근데 학습을 통한 특정 대상의 기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 우리 뇌와 가장 큰 차이점을 들려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학자도 같은 생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물학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은 생존과 번식을 기반으로 해왔습니다. 진화해 왔어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세부 목표를 달성해야 되죠. 그게 서로 충돌하거나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 여우가 있는데 자, 그 어미 여우예요. 근데 왼쪽에는 새끼들이 강물에 빠질 것처럼 놀고 있고 오른쪽에는 먹이가 될 만한 토끼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그게 충돌하는 겁니다. 이 번식, 생존과 번식. 새끼를 보호하면서 먹이를 구해야 되는 이 어미 여우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근데 이상학자는 이 경우에 뇌가 여러 세부적인 동기와 감정적, 인지적 반응을 합쳐서 선택지의 가치를 매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의사결정이에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이 선택지에 대한 계산의 상당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역효과. 자, 새끼 여우가 강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딱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더 배가 고픈 상황이라거나 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먹이를 구해서 결과적으로 새끼들이 죽었다면 이거는 역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먹이를 구했는데 마침 새끼들은 살아남았어. 이러면은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의사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 되게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은 국회나 의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일상적으로 우리도 하고 동물들도 해요. 이거는 과학 용어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선택지 중요도가 비슷하죠. 하나는 생존, 하나는 번식.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을 빠르게 선택해야지 순간적인 위험을 피하고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참 고민을 해보세요. 둘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빠른 판단을 빠른 판단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식과 번식, 에너지 공급 이게 서로 다른 영역이거든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다른 범주를 하나의 가치로 통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걸까? 네, 뇌는 어떻게 이런 추상적인 비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노래 한곡 듣고요. 네, 복잡하니까 계속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래는 옛날 노래입니다. 또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입니다. 발해를 꿈꾸며 듣고 올게요. 네, 계속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래 듣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영역이 다른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비교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계산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가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면 보통 이제 가치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죠. 근데 가치라는 개념은 특정 순간의 긍정적 반응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요인이라고 봅시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 판단을 하는 순간에 행동을 유도하는 요인, 조건들이란 건데 또한 가치의 크기는 원하는 바를 위해 자원 혹은 위험을 투여하는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가치 평가라는 거는 대상이나 행동이 가지는 이익의 크기와 보상의 확률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가성비 이런 것들도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이 같은 종합적인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뇌부위가 전두엽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안과 전두 피질과 복 내측 전전두엽. 그냥 그런 부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곳인데 둘 다 뇌의 앞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감정과 기억을 다루는 변연계 및 도파민을 생성하는 보상 네트워크와 밀접한 부위가 전전두엽의 여기입니다. 네, 뉴런들은 이익과 이로운 자극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현재 가치를 추측할 뿐 아니라 그 미래의 가치까지 예상하는 고도화된 사고를 담당합니다. 이 부분이 그 좀 다친 분들은 이런 사고를 못 해요. 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전혀.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 확률적 선택이나 어려운 선택을 하는데 많이 관여를 하고 물리적 대상과 함께 정보의 가치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뇌 특징을 좀 종합하면은 이 가치와 선택이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과 조건, 관점, 맥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같은 조건이라도 그날 아침 내 기분, 전날의 경험, 그날 아침에 내가 본 사건, 뭐 읽은 신문 기사, 본 뉴스 방송, 예능,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뇌는 여러 상황과 자극에 대한 가치 정보를 종합해서 반응을 선택해야 하죠. 근데 이 정보가 모두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정보마다 전달되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은 이익과 손해에 대한 만족감과 상실감의 비대칭이 선택을 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성과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 뇌가 빠른 정보 처리와 늦은 정보 처리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곧잘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느끼기엔 어떤가 하면 느낌적으로 가는 거예요. 느낌적으로 가는 판단이 빠른 판단. 그 다음에 계속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서 지금 뭔가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결론 내린다고 하는 게 이게 늦은 정보 처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과 신중히 검토해 선택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느낌은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건 내 그 느낌 감에 따라서 한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빠른 시간에 판단을 하기 위한 사고 구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긴박한 유연상에 처했을 때 생존율을 굉장히 높여줘요. 예를 들어서 계곡에 갔는데 물이 확 불어. 그 고민할 필요 있나요? 얼른 도망가야 고지대로 피해야 되잖아요. 이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있는데 뱀이 확 물려고 합니다. 다리를. 그럼 다리를 피하게 되죠.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요.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존율을 높여주는 우리의 이 판단 기제인데 과거에는 이런 걸 감정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되게 폄하하고 없애야 되고 억눌러야 되는 그런 것으로 대상으로 봤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봤던 그런 빠른 판단들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생존율은 굉장히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빠른 과정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제하고 더 복잡한 계산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옳죠. 특히나 사회가 이제 다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깊게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좋은데 이상학자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접목할 부분이 배외측 전전두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마 윗부분, 이마 윗부분에 해당하는 뇌 부분인데 우리가 먼 미래에 투자하고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이유가 이 뇌가 발달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오늘 조금 결핍이 있고 아쉽고 하는 게 있어도 먹거리를 남겨놔야 내일 내가 굶지 않을 수 있다. 라거나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되게 힘들고 피곤하지만 뭐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 인생에서 뭐 더 큰 가치를 실현하고 또 나아가서 내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이런 이 배회측 전전두엽의 이제 이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여타 동물들에 비하면 인간이 이게 뛰어나거든요. 되게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 현재를 참는 건 되게 인류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제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이 뇌의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인지가 부하 상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이럴 때는 충동적인 판단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전날 잠을 되게 못 잤어. 그럴 때는 뭘 더 많이 먹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일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럴 때 겨울경에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야근을 하는 것보다 제때 쉴 때 없는 게 향상된다면 이 같은 바탕을 근거로 해요. 실제로 그렇죠.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야근 시키려고 하지 않죠. 네네. 네, 조금 더 얘기를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래 한 곡 듣고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NE1 노래입니다. Ugly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뭐 그동안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뇌각을 갈무리하는 뭐 시간으로 생각하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과학을 통해서 가치관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정의되는 좋고 싫음의 가치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제 더 추상적이고 영속적인 개인의 믿음 체계라 여겨요. 그렇죠? 가치관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치관 역시 우리의 기본 적인 생각과 그를 기반으로 한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 층위의 사회 집단에서 학습한 가치들로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사회 집단에서 학습한 가치이거나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저는 이 말 뜻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기본 가치와 그를 기반으로 한 경험과 그 층위의 사회 집단에서 학습한 가치들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을 조금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뭐 선함 혹은 옳음의 기준이 없다는 건데 그거는 혼돈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최소한 위아래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혼돈이 아니고요. 마음의 깨달음을 사실 여지를 열어주는 거고 삶의 모든 것을 재정립하고 바꿔낼 수 있는 그 가능성. 전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상학자는 놀라운 가능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굉장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존재라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건데 이 생물학자 니콜라스 틴베르언이라는 사람은 동물의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과 개체가 행동을 하는 이유를 분리해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 그다음에 개체가 행동하는 이유는 별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와 행동은 진화적 경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거지만 동시에 한 개인의 정신세계는 생존과 번식에 대한 의식적인 목적보다는 일상에서 느끼는 가치와 감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목표와 동기를 쫓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사는 거 맞아요. 그리고 번식을 위해 사는 것도 인류 보면 맞지만 그건 인류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게 그 인류의 구성원이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나와 세상을 인식하고 또 행복과 실망, 사랑과 증오를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고요. 그게 과거에는 그냥 인문학적인 소양 가치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과학적 근거, 뇌과학이라는 과학적 근거와 성과로 인해서 그거를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보다 더 믿고 이런 부분들을 신뢰하고 한번 행동에 옮겨볼 만한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11월 11일 이후 소식과 광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